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원래 오늘 이야기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매일 원문을 읽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했었는데, 근데 제가 영상을 이게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이 오후 3시 58분, 오후 4시인데, 메일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일을 보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내용인 즉슨, 너희 기분을 절대로 그지같이 하려고 보낸 건 아니었다. 자기는 정말로 궁금해서 보낸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결국엔 이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미안하다 얘기 들으면 또 나도 괜히 미안해지잖아. 그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뭐 굳이 또 그 메일 원문을 또 긁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일단은 강호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자꾸 기침 잡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어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오랜만에 황 과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7시 15분쯤에 좀 어제 좀 피곤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일찍 자자 이렇게 누웠는데 그때 황 과장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어바나 뭐하니 이러고 있길래 너랑 술 마실 준비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나와서 이제 오랜만에 술을 마셨죠. 한 3주 만에 만난 것 같은데 3주 동안 좀 나름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첫 번째 재밌는 일은 뭐냐면 그 황 과장이 이번에 결혼을 하고 애가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둘 다 이제 딸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돼서 딸이 나오면 황 과장이 저한테 기쁜 마음으로 참치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면 제가 위로의 차원에서 또 맛있는 걸 이렇게 사주기로 약간의 그런 스몰 딜이 체결된 상태인데 그거 말고 되게 좀 이게 재밌는 일이 뭐였냐면 황 과장 장인어른이 황 과장한테 2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 시작인데 정확히 말하면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장인어른이 왜 줬냐 하니 그냥 집 사는데 보탰어라 라고 하면서 그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 같은 지방도 요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도 지금 보면 거의 한 아파트가 막 6억 7억 이렇게 그래서 뭔 씨발 무슨 울산이 아파트가 6억 7억이야 씨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근데 이게 비싸다 보니까 황 과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을 이제 아직은 이제 이게 지금 해갖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사 끝내서 그 2억 받은 걸로 근데 황 과장 같은 경우도 뭐 그게 지금 자기 건물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자기 명의로 그게 아직 처분이 안 돼서 캐시플로우가 막혀있던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어른이 이제 쾌척을 한 건 2억 3천만 원 탁 주면서 마! 집 하는데 보태 써라! 이렇게 던져준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둘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큰 변화라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오게 되었는데 원래 그 와이프 쪽 이게 그 가풍이 뭐냐면 좀 이렇게 굉장히 단란해요. 굉장히 단란해서 이제 처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좀 많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황 과장은 조금 이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아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이제 장인어른 뭐 먹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가서 장인어른 밥 해주고 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또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거야. 그 혹시 황서방 자네 그 이번에 휴가 계획 세워놓은 거 있는가라고 얘기하니까 제 이번 휴가 계획은 장인어른이 가고 싶은 건데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또 장인어른 모시고 여행 가기로 됐고 이제 뭐 그걸로 끝났냐 그러다 나도 얘기하면서 야 너는 진짜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뭐 생일이랑 이런 건 명절이랑 극진하게 챙겨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황 과장이 갑자기 소주를 탁 내려놓더니 야 어바나 당연한 거 아이가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그때는 그냥 형편껏 이렇게 딱딱딱 모아서 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뭐 집을 해간다는 문화도 없었고 뭐 전세든 월세든 간에 이제 모자란 돈 이렇게 서로 딱딱딱 합쳐갖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남자가 이제 전부 다 집을 해가는 게 이렇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나는 장인어른이 집 하는데 돈을 이렇게 2억 던져준 게 난 너무너무 고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이었으면 당연한 것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야 여자들의 노는 빅픽처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여자들도 이게 집을 해간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여론을 한번 깔아놓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한테 할 말이 생기거든. 남자한테는 집을 못 해가는 게 원죄가 되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선 반반 결혼해도 굉장히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뭐 하나 좀 안타깝다면 안타깝다 할 게 뭐냐면 문제는 이러한 여론을 만든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피라미드가 있다면 피라미드 밑에 있는 여자들이 이걸 만들었거든. 근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이제 피라미드 위에 있는 여자들이 이제 그걸 누린다는 게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이거 뭐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결혼이란 거는 진짜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주변에 보다 보면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파토가 나요. 근데 그 파토 난 이유들이 뭐냐면 결혼이 다 이런 부분이야. 뭐 집이나 혼수 이런 부분. 뭐 어떨 때는 뭐 이제 오히려 남자 집에서 남자 부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파토를 나는 것들인데, 제가 아까 강호의 도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미안하다는 사람을 또 와서 까는 건 강호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야. 맞잖아. 마찬가지로 황과장이 이제 장인어른한테 뭐 2억을 받았으니까 장인어른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극진하게 모시는 거, 그건 강호의 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강호의 도리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이제 빡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강호의 도리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그 장인어른, 망할 장인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게 강호의 도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는 이거 실제로 내 주변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해줬잖아. 처음 보자마자 그래서 자네는 연봉이 얼마인가 말한 거, 이건 양반이지. 어떤 사람은 만나갖고 그래서 자네 강남에 아파트는 해올 수 있는가, 이 지랄 연병을 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튼간에 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래서 황 과장한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야, 근데 장인어른 뭐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장인어른 너무 시원하게 캐척하시니까 억대를. 그러니까 장인어른 현대차 다니시는데 이런 거라서 역시 현대차 이러면서 이제 그래갖고 야, 역시 현대차는 다르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들긴 들었는데, 여튼간에 뭐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시댁이나 시부 뭐 친정이나 이렇게 다 만났을 때, 이게 뭐 장인어른 장모님 만났을 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강호의 도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거든요. 아까 전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진짜 여자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부모라던가 이런 분들이 그 강호의 도리를 모른다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하는 게 편해. 그 결혼이고 뭐고 만남이고 파토 내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되게 맹점이죠.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뭐 가족 간의 결합이란 개념은 없잖아. 거기는 둘이 나가서 산다 이런 개념인데, 대한민국은 이게 아직까지는 그게 가족까지 얽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장인어른님 장모님 만났을 때 그분들이 이제 강호의 도리를 이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쁜 말로 말하면 이제 딸 가지고 장사하려는 생각까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만나봤자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데도 결혼한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그게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 뒤부터 계속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게 되면 여자친구 사랑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이제 놓아주는 게 그게 향후 좋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